그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차갑고 거의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의 변화. 측정할 수는 없지만 온몸의 세포로 느껴지는 그 변화 말이에요. 불과 어제만 해도 그는 이 혼란스럽고 무관심한 세상에서 당신만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어요. 그 눈에는 감탄과 관심, 거의 신성에 가까운 경외심이 가득했죠. 지친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찾듯 그는 당신의 존재를 갈망했어요. 당신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미소를 그는 온전히 받아들였죠. 끝없는 추운 밤에 피어난 불처럼 그는 당신에게 이끌렸죠.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깊은 틈이 당신과 그 사이에 생겼어요. 이제 그의 시선은 당신을 스치듯 지나갈 뿐 머무르지 않아요. 마치 당신이 집안의 가구처럼 되어버린 것 같죠. 그의 대답은 짧아졌고 손길은 기계적이며 그의 존재는 그저 형식적인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토록 밝게 타올라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던 불꽃은 꺼져버렸어요. 남은 건 재와 어리둥절함이 남긴 매캐한 연기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딜 수 없는 점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괴로운 내면의 신문을 시작합니다. 며칠, 몇 주 동안의 일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짚어봐요. 모든 만남, 모든 대화, 모든 문자 메시지까지요. 당신은 끔찍한 짓을 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소리 지른 적도, 비난한 적도, 바람을 피운 적도, 배신한 적도 없었죠. 오히려 당신은 노력했어요. 당신은 친절했고, 세심했고, 배려심 있었고, 마음을 열었어요. 당신은 책이나 영화, 그리고 대중의 의견에서 배운 대로 정확히 행동했어요. 당신은 주었고, 사랑했고, 지지했고, 곁에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죽은 벽, 귀를 찢는 침묵,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 숨쉬던 열정이 있던 자리에 울려 퍼지는 공허함. 당신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고 안에서 결함이나 균열, 부족한 점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요. 당신은 절망과 의심, 그리고 깊고 아픈 혼란의 끈적한 늪에 빠져듭니다. 당신은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이유가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만약 그 이유가 당신이 순수하게 한 어떤 행동에 있다면요. 우리 사회에서는 미덕으로 사랑과 여성적 보살핌의 최고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깊고 보이지 않는 원형적 차원에서는 남성의 끌림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면요. 만약 매력에 불문율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의 단순한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면요. 영혼의 차원, 무의식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다면요. 인간 영혼의 바다를 탐험한 위대한 사상가 칼융은 남자가 실제 현실의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는 일은 드물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처음 그 황홀하고 마법 같은 시기에는 그는 자신의 영혼이 투영된 환상에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요. 융이 아니마라고 부른 그의 내면에 결핍된 부분입니다. 그는 당신을 당신 그대로 모든 복잡함과 모순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자신의 꿈, 신비, 영원한 갈망이 반짝이는 반영을 봅니다. 그는 당신에게 여신, 뮤즈, 마녀, 공주, 그리고 그의 무의식이 갈망하는 모든 여성상들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압도적이고 거의 미친 듯한 관심, 숨이 멎을 듯한 열병은 바로 그의 투영에서 비롯된 에너지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매혹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당신이 스크린인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당신 위에 들이운 마법 같고 빛나는 이미지에 매혹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흥미를 잃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 중 무언가 완전히 순수하고 선의로한 어떤 것이 이 연약하고 반짝이는 투영을 나비의 날개처럼 산산이 부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가 아름답고 마법 같은 꿈에서 깨어나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눈앞에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마법은 사라졌습니다. 불꽃은 꺼졌습니다. 신비로움이 풀리자 그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는 게임이나 조작, 값싼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 심리의 본질, 그리고 끌림의 역학에 담긴 불편하고 불안한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사랑이 넘쳐서 무심코 하게 되는 순수한 행동 패턴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그가 아무리 푹 빠져 있었다 해도 그의 관심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를 위해 변하거나 연기하기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끌림의 바다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해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사랑의 배를 침몰시키는 일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 친밀감, 그리고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종류의 지식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게임의 눈먼 말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당신에게 스며들도록 허락한다면 당신 역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영을 찾는 그의 시선이 아니라 깨어나고 온전한 당신 자신의 영혼의 눈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순수한 것들 중 하나, 열정을 가장 흔하고 미묘하게 죽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그의 감정적 어머니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너무 아름답게, 너무 올바르게, 너무 고귀하게 시작됩니다. 그는 지치고 실망한 채 흐릿한 시선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불공평한 상사, 배신하는 동료들, 세상의 잔인함,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깊은 의심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여성으로서 무엇을 하나요? 당신은 그를 위해 두 팔을 벌립니다. 당신은 그를 최대한 주의 깊게 듣습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아픔에 공감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현명하다고 믿는 조언을 해줍니다. 당신은 그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밤에 잠에서 깹니다. 당신은 그를 보호하고 모든 역경으로부터 지켜주고 그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의 조용한 안식처, 구명보트, 개인 심리치료사, 고해성사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신성하게 느껴지는 역할, 즉 그의 구원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잔인하고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함정은 끓어오르는 열정과 욕망의 가마솥을 따뜻하고 아늑하지만 완전히 밋밋한 가족적 보살핌과 응석바디의 목욕물로 바꿔버립니다. 융이라면 이 순간 그의 무의식에서 파국적이고 치명적인 원형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마에 이끌린 남자는 여성에게서 신비로움, 이질성, 그리고 도전을 찾습니다. 그는 존재만으로도 그를 영웅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뮤즈를 찾습니다. 그는 그를 꿰뚫어보고 그의 피를 끓게 하며 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녀를 찾습니다. 그는 도달할 수 없고 위험 있는 여왕을 찾으며 그녀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원형들은 그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원초적인 에로틱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세계, 그가 열정적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다른 현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엄마가 되는 순간 당신은 직접 그의 무의식 속에서 완전히 다르고 정반대인 원형, 즉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원형은 그 신성함과 중요성, 삶에서의 근본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에게는 본질적으로 비성적인 존재입니다. 어머니란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며,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과 절대적인 안전함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에로틱한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욕망은 긴장감, 거리감, 신비로움, 그리고 약간의 결핍에서 태어납니다. 반대로 당신의 모성적인 보살핌은 그 긴장감을 해소하고 거리감을 완전히 없애며 모든 신비로움을 설명하고 분석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와 더 가까워지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그가 여성으로서의 당신에게 느끼는 관심을 상징적으로 거세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 앞에서 남자로서 느끼는 절실한 필요를 빼앗아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 사람 목까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용과 싸워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소화기를 들고 와서 모든 불을 끄고 정리까지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자가 여자를 대하듯이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혼란스러운 소년이 어머니에게 위로와 인정, 재충전을 받으러 오듯이 당신에게 옵니다. 그는 분명히 당신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로의 대가로 당신에게 느끼는 끌림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의 입장에서 상징의 언어로 말하는 그의 무의식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의 집에 오면 당신은 그를 원하는 여자의 시선이 아니라 보살피는 엄마의 눈빛으로 맞이합니다. 밥은 먹었어?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다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가 불평을 늘어놓을 때 당신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가 잊었을지도 모를 중요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려고 전화를 겁니다. 그의 감정 상태, 기분, 성공까지도 당신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두 사람 모두 모르는 사이에 남녀 사이의 신성하고 짜릿한 역동성은 엄마와 아들 사이에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더 이상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하며 매혹적인 여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안전하지만 전혀 마법이 없는 도구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의 일상 속 일부가 되어 편안한 안락이자나 따뜻한 담요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누가 안락의자를 열정적으로 갈망하나요? 누가 밤에 담요를 꿈꾸나요? 아니요, 그것들은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삶이 불편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아프고 비극적인 점은 당신이 엄청나고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 영혼까지 바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차갑고 냉랭한 거리감뿐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본성, 그의 깊은 심리는 역설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쉽고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를 고치거나 구하려는 것에도 끌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별도이고 빛나는 우주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에 끌립니다. 자신만의 삶, 열정, 신비,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경계를 가진 여자.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의 문제에 무턱대고 뛰어들거나 그와 함께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는 여자. 그녀는 공감하지만 구해주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넌 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정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찬 그 시선은 그의 남성적인 본질에 마치 영약처럼 작용합니다. 그녀는 신성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차갑고 무관심한 거리가 아니라 그의 길과 자신의 길 모두를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욕망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 숨쉬는 공기입니다. 이 공간을 숨막히는 과잉보살핌으로 채우면 욕망을 요람에서 질식시켜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가족처럼 가까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지만 더 이상 매력적인 존재는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하려 들지 않고 그저 가볍고 신비로운 미소로 바라보며 자신의 생기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고 그의 우주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는 다른 여성을 만났을 때 그의 아니마 투영은 번개처럼 즉시 그 여성에게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즉 신비로움, 도전, 그리고 그가 탐험하고 싶어하는 별개의 세계를 다시 한번 그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역할을 그만둔다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존중을 실천하는 행위, 즉 그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려주고 당신 자신의 여성적 마법을 되찾으며 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큼 그를 존중하고 당신의 소중한 삶을 그의 약점과 두려움에 대한 끝없는 봉사로 만들지 않을 만큼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구해주려는 일을 멈출 때 당신은 그가 당신 앞에서 다시 한번 남자가 될 기회를 주고 당신 자신에게도 그에게 단 하나뿐인 다시금 갈망받는 여성이 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순수하고 고귀한 도움의 욕구가 바로 열정을 죽이는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기의 매력적인 힘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결코 덜 순수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또 다른 길이지만 결국 똑같이 망각의 나락으로 이끕니다. 이 길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마치 동화가 현실이 된 듯한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그를 만났을 때 마침내 내 반쪽, 내 영혼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세계는 너무나 밝고 깊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황홀함 속에서 당신은 그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당신 인생의 배경 음악이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그의 영웅들이 곧 당신의 영웅이 됩니다. 그가 추천한 책을 읽고 그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됩니다. 그의 친구들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의 목표와 꿈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그가 갑자기 저녁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취소합니다. 한때 당신에게 큰 기쁨을 줬던 취미도 이제는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모든 자유시간과 모든 자원이 그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더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완벽한 반영, 순종적인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로맨틱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융합, 영혼의 일치,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신성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죠. 당신은 기꺼이 사랑이라는 재단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관심을 외과적으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두 번째 순진한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영혼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봅시다. 아니마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무언가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투영이 유지되고 빛나며 반짝이기 위해서는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얗고 빈 스크린이 아니어야 하죠. 고유한 질감과 내면의 빛, 깊은 그림자를 지닌 스크린이어야 합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여성에게 끌립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중력 법칙을 가진 별개의 주권적 우주입니다. 그녀만의 행성에는 낯설고도 경이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고 그녀만의 신비가 그를 유혹하고 부릅니다. 바로 이 분리됨, 이 독특함, 이 다름이 그를 저항할 수 없이 끌어당기는 중력장을 만듭니다. 그는 이 우주를 탐험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며 어쩌면 정복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에게 위대한 모험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에게 녹아들면 더 이상 그 매혹적인 별개의 우주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충실한 위성, 그를 중심으로 순종적으로 도는 소행성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손으로 그의 빛을 가리지 않으려고 당신만의 생생한 색을 지워버립니다.
당신은 그의 멜로디를 더 잘 듣기 위해 당신만의 독특한 음악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귀한 충동 속에서 당신은 지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신비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볼 수 있는 완벽하게 매끄럽고 흠없는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반영을 볼 수는 있지만 오래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피곤한 일입니다. 그건 자기애적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모험도 없습니다. 이 잔인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을 이해하세요. 남자는 치마를 입은 자신의 복제인간과 데이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과 똑같은 취향과 인생관을 가졌다는 점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설레게 하고 그의 관심이라는 영원한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다름입니다. 그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그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움직이고 영혼이 떨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지적이거나 감정적인 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 그가 항상 접근할 수 없는 당신만의 풍요로운 삶이 따로 있다는 사실, 당신만의 무언가로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당신이 전문가이고 그는 그저 감탄하는 관객일 뿐인 당신의 열정,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의 것인 비밀스러운 꿈들,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주권적인 세계, 당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의 인정이나 존재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가치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가 내일 당신 곁을 떠나도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역설적으로 그는 그 세계에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가 당신이 그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끼면 그는 필사적으로 당신의 행복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의 우주 전체가 되기보다는 그 우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를 기분 좋게 하지만 곧 숨막히게 만드는 신호죠.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당신은 내 우주의 중심이고 내 태양이며 내 숨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그의 자존심을 간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곧 당신의 행복에 대한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분과 삶의 의미가 그의 어깨 위에 얹혀집니다. 그는 당신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짐은 어떤 인간에게도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는 점점 갇힌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볍고 장난스럽고 탐구적이었던 그의 관심은 무겁고 억압적인 의무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의무는 욕망의 정반대입니다. 의무와 열정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만 사실 그를 처음 끌어당긴 것은 당신만의 독특하고 흉내낼 수 없는 자, 당신의 분리됨과 낯설미였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서 당신은 스스로 그 사랑의 연료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는 완전한 수용, 마찰 없는 관계, 절대적인 숭배와 융합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받고 나서야 그는 자신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치 산을 오르려는 등반가가 산을 집 앞까지 배달받아 분해된 채로 받고 그걸 다시 조립하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기쁨은 그 정상 자체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과정, 극복하는 데, 그리고 얼굴을 때리는 바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녹여버림으로써 그는 그 오름의 과정을 빼앗기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모험을 빼앗는 셈입니다. 자신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와 전쟁을 시작하거나 인위적으로 갈등과 드라마를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신성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이 당신의 눈을 빛나게 했는지, 그가 아직 당신의 삶에 없었을 때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는지 기억하는 것, 친구들에게로 돌아가고 취미를 되찾고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으며 다시금 자신의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충만하고 활기차며 흥미롭게 만들어서 그의 존재가 그저 멋지고 짜릿한 보너스가 될 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나 산소 마스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은 남성의 눈에도 저절로 값진 존재가 됩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구애자들도 있는 보물임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애자는 바로 그녀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녀의 완전함에 대한 감탄이 뒤섞여 자기 완결성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이 3배로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그에게 녹아들면서 당신의 자기 완결성과 온전함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깊이 사랑하더라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뿐 사람이 남기고 간 빈자리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실수들 중 가장 깊고 교묘하며 은밀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아니라 바로 당신이 무엇을 내어주는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순수함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히 정직하고 솔직하고자 하는 고귀한 열망에서 비롯되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사방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취약해져라. 내 감정을 나눠라.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그게 진정한 친밀감을 만든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친밀감을 원하기에 이 조언을 따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둡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 존재에 대한 모든 두려움, 깊이 자리 잡은 콤플렉스와 불안감까지 전부요. 당신은 그에게 전 연인이 어떻게 당신을 상처 주고 배신했는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았는지, 혼자 남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어떤 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싫은지까지 세세하게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그의 어깨에 기대 울며 그가 당신을 위로해주고 구해주고 치유해주길 기다립니다. 당신은 그에게 자신의 가장 어둡고 가장 상처받았으며 가장 매력 없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아무런 여과 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그에게 드러내고 이것이 최고의 궁극적인 친밀감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공간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과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힘든 내면의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의 순종적인 노예도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더 현명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자비롭게 만들었지만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증명하는 흉터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힘과 자각, 그리고 수용의 위치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의 최면에 걸릴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어둠이나 타인의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깊은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의 피 흘리는 고통을 그에게 그냥 쏟아버린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내 상처가 있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뭔가 해줘. 나를 치유해줘. 나를 구해줘. 내 안에 이 검은 구멍을 당신의 사랑과 존재로 채워줘.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그림자, 과거,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연인에서 의사로, 동반자에서 구원자로, 남자에서 지팡이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는
원형적 차원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기억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빛나는 아니마의 투영에 반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빛, 신비, 마법, 행복에 대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당신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에 견딜 수 없는 무게 전체를 쏟아낼 때 단순히 당신이 결점이 있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아름답고도 연약한 투영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빛나는 여신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상처받고 울고 있는 희생자의 이미지와 충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연민이나 의무감 혹은 친절함에서 도우려 할 수도 있지만 연민은 욕망을 죽이는 1순위입니다. 남자는 연민을 느끼는 여성을 욕망할 수 없습니다. 그의 끌림은 사라집니다. 짜릿한 남녀의 역동이 지치게 만드는 의사, 환자 혹은 부모 까다로운 아이의 역동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고통은 바닥 없는 구덩이가 되어 그는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사랑을 그 안에 쏟아붓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누구도 당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는 그를 깊고 원초적인 차원에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 역시 자신의 그림자, 두려움, 그리고 악마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세상과 자신에게서 부지런히 숨기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그림자가 그렇게 가식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의 어둠과 공명합니다. 그는 당신의 시면에서 자신의 시면을 비추어 보고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이 고통, 이 무거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솔직하고 취약해지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은 무의식적인 감정적 흡혈 행위로 변해버립니다. 당신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리감뿐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수용을 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피로감과 결국 그의 이별뿐입니다. 그가 떠나는 것은 그가 나쁘거나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그림자를 숨겨야 할까요? 항상 완벽하고 명랑하고 걱정 없는 척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두 번째 실수, 즉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진정한 힘의 길은 당신의 그림자를 혼자서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당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여정, 즉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떠난다는 뜻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봅니다. 당신 스스로가 치료, 영적 수행, 자기 성찰, 창의성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때 사랑받지 못했던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는 부모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신성한 작업을 마쳤을 때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잔인한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동맹이자 조언자,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직관,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당신은 이것을 남성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도움을 구걸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어둡고 울창한 숲과 깊은 협곡까지도 품은 자신의 땅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왕으로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연민이 아니라 매료된 마음과 감탄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당신의 강인함, 정직함, 놀라운 깊이와 온전함에 대한 감탄으로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질 수 없는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진짜 자기 드러냄의 힘이지 친밀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아닌 강한 사람의 취약함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그림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일을 멈추세요. 그 신성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세요. 그러면 당신은 끊임없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들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여성만큼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의 관심을 망치는 3가지 순진한 종말의 기수들이 있습니다. 그의 보살피는 엄마가 되어버리기, 그에게 완전히 녹아들기,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같은 씁쓸한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중심을 잃는 것,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 사랑은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거나 봉사하거나 고통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깊은 무의식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왠지 모를 깨달음에 가슴이 살짝 시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과거나 현재가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실수들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몰랐던 것뿐입니다. 당신은 사랑해서 그리고 최선의 의도에서 행동했어요. 이 세상 역시 진정한 끌림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한 채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안내하는 지도를 갖게 되었고, 이 지도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선택권을 줍니다. 진정하고 깊으며 오래가는 끌림은 유혹의 기술이나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절박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겹게 되찾은 온전함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만의 주권을 가진 왕국의 여왕이 될 때, 그의 순종적인 메아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당신만의 독특하고 신성한 선율로 울려 퍼질 때, 상처받은 소녀로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가장 큰 힘으로 바꾼 여성이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의 관심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그의 모든 숨결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깊이, 당신의 자립심이 너무나 강력하게 빛나는 자석이 되어 그의 관심에 대한 의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끌어당김은 더 이상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의 한 속성이 됩니다. 그런 깊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남자, 진짜 여성을 찾는 남자, 단순한 위로가 아닌 여성을 원하는 남자는 마치 사슬에 묶인 듯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엄마나 편리한 거울만을 찾는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찾은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야 하는 관계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찾던 사랑은 그의 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의 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할 때, 당신이 자신의 빛과 어둠 모두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세상 전체가 그 사람까지도 그 신성한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흥미를 잃는 길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나요? 이 순수한 함정들 중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한 부분이 있었나요? 당신의 깨달음이나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비춰주었다면 아래에 명확성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제 목적지에 닿아 영혼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지금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여성, 친구, 자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녀가 고통을 피하거나 가장 괴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깊고 변화하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들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싶다면 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서는 겉핥기식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로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난 여성,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은 여성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빛이 됩니다.